안녕하십니까. 신영일의 비즈정보 플러스입니다. 더위가 이어지면서 땀띠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땀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땀 배출이 잘 되도록 통풍이 잘 되는 옷이나 조금 큰 옷을 입어주는 게 좋겠고요. 땀띠가 잘 생기는 목이나 겨드랑이 주변은 비누로 자주 씻어줘야겠습니다. 그리고 오렌지나 브로콜리, 피망처럼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이나 채소를 섭취하는 것도 땀띠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치아를 상실했을 때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인 임플란트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임플란트에 관심은 있지만 이 수술에 대한 공포 때문에 치료를 미루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임플란트 수술에 대한 부담과 공포감을 덜어줄 수 있는 수면 임플란트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치아가 상실되어 임플란트가 필요한 상태지만 수술에 대한 부담감과 두려움에 치료를 포기하거나 미루고 있는 상태면 이 임플란트 방법에 주목해보자. 수면 마취를 통해 환자의 감각을 완화시킨 후 편안한 상태에서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면 임플란트. 지금 비즈정보 플러스에서 공개한다. 치과 공포증이 심하면 수면 임플란트로. 치아 건강은 예로부터 오복 중 하나로 여겨질 만큼 중요하며 오랫동안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치아를 잘 관리해야 한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노화 현상이나 잇몸 질환,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사고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자연 치아를 상실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치과를 방문해 자연 치아의 기능성과 신미성을 회복해주는 임플란트 치료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한다. 임플란트는 치아가 빠진 부위에 인체에 무해한 티타늄으로 만들어진 인공치근을 주변 치아에 삭제 없이 이식해서 자연 치아의 기능을 대체해주는 치료입니다. 치아 기능을 회복시켜줄 수 있고 치조골 보호 및 구강 전체의 치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치료이며 자연 치아와 같은 신미성으로 자신감이 향상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치아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치아가 상실되면 틀니라든지 주변 치아를 삭제하는 브릿지 등의 치료를 많이 받으셨지만 최근에는 임플란트 치료로 거의 실패율 없이 상실된 치아를 수복하고 계십니다. 신미성과 저장력이 뛰어나 치아를 상실할 때 가장 선호되고 있는 치과 치료인 임플란트. 문제는 많은 환자들이 임플란트 수술 도중 발생하는 통증이나 치과 특유의 드릴 소리 때문에 심리적 부담감을 느끼고 치료를 미루고 있다고 한다. 이에 최근에는 수면 임플란트가 주목받고 있다는데 수면 임플란트는 수면 마취를 통해서 임플란트 수술이 진행되는 방법으로 치과 치료에 대한 공포가 심해 치료를 포기하거나 계속 미루고 계신 분들이 임플란트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면 임플란트는 환자가 수면 중인 상태에서 빠르게 수술이 진행되기 때문에 수술 이후에 환자분들이 통증이나 치료받은 느낌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보편화되어 있는 위나 대장 내시경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치료 전에 환자의 만성질환 등을 확실하게 점검하고 수술 중에는 지속적인 모니터링 하에 진행하게 되어 비교적 안전하고 통증 없이 임플란트 수술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면 임플란트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CT 등 정밀 검사를 통해 수면 임플란트 치료 계획을 수립한다. 치료 전 상담과 함께 환자의 만성질환 병력과 컨디션을 확인한 후 치료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수술 전 수면 마취를 진행한다는데 수술 시 환자는 마취 상태이기 때문에 환자의 호흡과 맥박 등 컨디션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임플란트 식립을 해야 한다. 그리고 수술이 끝나면 환자는 수면 환자 전용 회복실에서 휴식을 취하게 된다는데 그렇다면 수술 후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 임플란트는 인공물질이기 때문에 충치가 생기진 않지만 임플란트 주변 잇몸에는 잇몸 질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연 치아보다 잇몸 질환에 더 취약한 만큼 양치질을 더욱 철저하게 해야 하며 치간 칫솔이나 치실을 사용해서 칫솔이 잘 닿지 않는 부분까지도 신경 써서 닦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임플란트를 연결하는 나사가 느슨해지는 경우도 있어
정기적으로 치과에 방문하셔서 점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 치료 후 3개월에 1회가량은 검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원하시면서 잇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기적인 스케일링을 받고 필요하다면 잇몸 치료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치과 공포증이 심해서 복잡하고 어려운 임플란트 수술을 미루고 있다면 임플란트 치료에 대한 두려움과 통증을 해소할 수 있는 수면 임플란트를 고려해 보길 바란다. 한정태 원장님과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면 임플란트는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수면 임플란트는 환자를 가수면 상태로 유도해서 상악동 거상술이나 임플란트, 뼈이식 등을 통증에 대한 두려움 없이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이러한 치료를 한 번에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치료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치료 시에는 어떤 점을 주의하는 게 좋을까요? 수면 임플란트를 진행하기에 앞서 환자분의 전신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치아와 치조골 상태뿐 아니라 복용하시는 약이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전신 병력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수면 임플란트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수면 임플란트 시술 시에는 기도 내로 혈액이나 타액이 흡입되지 않는지 계속 관찰해야 하고, 환자의 맥박과 호흡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관찰해야 합니다. 치과를 선택할 때는 어떤 점을 고려하는 게 좋을까요? 네, 임플란트가 보편화되면서 부작용이 늘고 있어서 재수술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인 1기구를 사용하고 있는지, 멸균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는지도 보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또한 바쁜 시간에 맞춰 야간 진료나 주말 진료를 하고 있는지도 확인하고, 분과별 전문의가 진료해서 전문성 있는 진료를 하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또 수면 임플란트를 진행하실 경우에는 응급 상황에 대비할 응급 장비가 있는지, 또 전문 의료진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외여행 중에 여행자 설사 때문에 고생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행자 설사란 물이나 음식을 섭취하면서 함께 유입된 세균이나 기생충에 의한 설사를 말하는데요. 이런 여행자 설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손을 자주 씻고 익힌 음식 위주로 먹어야 하며, 물은 위생검사를 거쳐 포장 처리된 제품을 마셔야겠습니다. 그리고 길거리 가게에서 제공하는 얼음은 오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먹지 않는 게 안전하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다양한 소식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